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메리 성형외과 홍성택 원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코 성형 관련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지, 또 제가 이런 건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했던 주제 중에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주제 같은데요. 바로 코 성형 드레싱 재료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수술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봉합이 끝나는 순간? 마취가 깨는 순간? 아니면 수술하는 의사가 옷을 벗고 나가는 순간? 정확히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술 기록지나 간호 기록지에 쓰여지는 수술 종료 시간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본인의 모든 행위를 끝났을 때의 시점을 종료 시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 수술의 경우에는 코 모양이 잘 나오도록 연골이나 보형물을 잘 배치하고 마지막 봉합이 끝났다고 해서 수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술 후 붓기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 안쪽은 솜으로 막고 코 바깥쪽은 부목으로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드레싱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수술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수술 시간 안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므로 대부분 수술자가 직접 코 드레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드레싱하는 과정이랑 그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출되면은 저를 따라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환자분들 좋은 결과를 위한 팁이 유출되는 거라면 전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먼저 봉합이 완료된 다음에 코 안쪽부터 붓기와 출혈을 막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였거나 비염 수술을 진행하였을 경우 비중격에 출혈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혈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비중격에 출혈이나 혈종이 생기면 점막이 심하게 부어서 숨쉬는 게 불편해지며 심해지면 점막 괴사까지 진행되어 비중격 천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리콘 시트지를 이용해서 비중격 출혈과 혈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트지이며 이 시트지를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자르게 됩니다. 이걸 코 양쪽으로 넣어서 실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비중격이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지혈이 되고 피가 고이지 않도록 해주며 수술 후에 합의갑계와 비중격이 다시 붙어버리는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요. 숨쉬는 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실리콘 시트지는 보통 실밥을 뽑는 일주일째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레인입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들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리 지혈을 잘 하더라도 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부를 꼼꼼하게 봉합해서 출혈을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코 안에 피가 고여버리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양이 뭉툭하게 되어 원래 수술해 놓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붓기와 멍이 더 오래가고 고인 피로 인해서 추후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코 세척과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혈종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구축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가 고이지 않도록 코 안쪽 절개 부위에 이렇게 생긴 작은 플라스틱 관을 넣습니다. 이 드레인을 넣게 되면은 코 안쪽과 바깥쪽에서 누르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코 안에 있는 액체가 배출되게 되어 모양도 원래 계획대로 잘 나오게 되며 피가 고여서 생길 수 있는 2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드레인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 성형 후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죠? 코 안을 막아주는 솜이며 이 재료는 바로 메로셀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음식점 같은 데 가보시면 아주 작은 물티슈를 주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물을 뿌리면은 물을 먹으면서 엄청 커지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메로셀도 역시 액체를 만나면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 속에 삽입된 메로셀이 혈액과 같은 여러 액체를 흡수해주고 부풀어 오르면서 코 안을 막아줌으로써 출혈을 막아주고 붓기가 덜 생기게 해주며 기타 이물질이 절개 부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보통 2-3일째 제거하고 있으며 오래 할수록 확실히 코 위 붓기는 덜 생기긴 하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3일 정도만 메로셀을 이용해서 코어 안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 안쪽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코 바깥쪽을 고정해주는 재료로 먼저 테이프입니다. 여러 종류의 고정용 테이프가 있는데 저는 3M 회사에서 나온 스킨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종이 테이프처럼 보이지만 아크릴레이트라는 접착체가 사용되어서 피부 자극이 적고 접착력이 우수해서 굴곡이 있는 신체 부위에도 잘 붙고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기성도 좋아서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방해되지 않게 만들어진 테이프입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에게는 간혹 자극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꼭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여러 길이로 잘라서 코성형 후 모양에 맞게 잘 붙이게 됩니다. 테이핑은 보형물의 이동을 막아주며 붓기와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목이랑 같이 스스 후 일주일째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은 콧대 부위를 누르는 부목입니다. 부목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건 아쿠아 스플린트라고 하는 열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성질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개개인 코의 모양에 맞게 딱 몰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면 건질 수가 없어서 보통 꺼즈 같은 거를 넣고 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흐물흐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목은 테이핑과 함께 보형물의 이동을 방지하고 코 속으로 피나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 수술 2-3일차에 드레인과 메로셀을 제거를 하게 되고 일주일차 정도 됐을 때 실리콘 시트와 테이프, 부목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면 예쁜 코를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해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